이 두 분이 가장 이제 첼시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 너무 부자라고 갑자기 분까지 뭐 두 분 뭐 두 사람. 아, 돈 많으면 다 형이고. 갑자기 극존칭을 쓰고 있어. 오피셜이 하나 떴네요. 네. 첼시 팬들에게는 어쨌든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그렇죠. 이 프리미어리그 판도에 사실은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 첼시의 오너, 네. 구단주였던 로만이 첼시의 매각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오피셜이 그렇죠. 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첼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또 궁금증이 있고. 맞습니다. 또 왜 팔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있어서 것도. 오늘 한번 정리해 네. 주시죠. 일단 이 첼시 구단주인 현재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이 성명서를 냈어요. 클럽을 매각하는 것이 클럽과 스폰서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일단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 그래서 뭐 빨리 이게 막 순식간에 팔리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러겠죠. 이제 매각을 진행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첼시에게 빌려준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 돈을 이제 뭐 내가 요구하진 않겠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당연하게도 첼시라고 하는 데는 회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푸틴이 오너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거는 어쨌든 빌려주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돈들. 뭐 그런 이제 내가 빌려주고 이런 돈들을 따로 막 요구하진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 구단을 판매했을 때 내가 이제 얻은 차익 그걸로 이 재단을 하나 만들겠다.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리고 그 재단은 그 이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발생한 사상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 여기까지 이런 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일단 진짜 부자의 약간 클래스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지금의 이 문제가 빚어진 원인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이 전쟁에 대한 일정하게 물론 뭐 전쟁을 로만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러시아 그렇죠. 이 때문에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짓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로만이 판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됐나?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따져봐야죠.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올리가리. 이거는 레드제미네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인데. 그래요? 저는 뭐 그것까지는 못 가고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네네. 이 푸틴이 정권을 잡을 때 저 이제 재벌 집단 올리가리 그 집단에 있는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저 사람을 이제 숙청을 했죠. 네네네. 이제 밀어내는 과정에서 저 사람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로만 아브라모비치. 그렇죠. 그런데 푸틴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동업자를 배신하고 푸틴하고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로만이. 그러면서 이제 푸틴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올리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이제 다시 출범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 권력이 부를 재분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할게 해서 막 줘요. 근데 그때 젊은 사람들 신흥 재벌 그룹들이 막 나와요. 거기를 총칭하는 게 올리가리예요. 그래서 올리가리가 나와가지고 막 푸틴한테 아니면 막 이렇게 권력자들한테 막 이렇게 아부도 하고 돈도 바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또 엄청나게 그게 엄청난 이익이니까. 예를 들면 너 내가 가스 하나 줄까? 그쵸. 너 흑해 가서 너 가스 파. 넌 석유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눠주는데 그 안에서 이권들이 많으니까 막 서로 막 음모와 음해를 하면서 죽이고 죽거나 아니면 숙청당하거나 막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의 로만이 푸틴과 연결이 됐었다. 푸틴 편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벌이 된 사람이고 로만은.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푸틴이 이 올리가리에 이제 다시 조금 세력이 강해지니까 견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로만 같은 경우는 첼시를 그때 샀어요. 그때 사면서 이 푸틴에게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대신에 첼시 쪽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사업들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좀 재산들을 외국으로 좀 통해 나가서 빠져나가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안정감을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첼시를 사실은 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푸틴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뒤로는 약간 좀 그렇죠. 해외 쪽으로 좀 혹시 내가 밀려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푸틴 표정이 저런 겁니까? 너 딱 걸렸어. 근데 이렇게 푸틴하고 어찌 보면 가까운 인물이니까 로만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사태가 빚어지면서 이 영국 쪽에서는 로만의 이 첼시 소유권을 박탈해야 되는 거다.
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죠. 여하튼 푸틴과 로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러시아의 침공 사태, 전쟁을 통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희생 이런 것에 대한 러시아 책임을 국제사회가 묻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 사회도 묻고 있다 보니까 영국 내 러시아 자본, 러시아 재벌들 이런 데에 그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만 너도 러시아 출신이고 또 푸틴하고 관계 있는 사람 아니야? 자, 첼시 소유권 및 활동, 영국 내 활동 금지 이걸 추진했었죠. 그래서 아예 그 최근에 이 영국 뉴스들에 크게 나오더라고요. 이 로만은 푸틴하고 아주 강력하게 연결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첼시 소유권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거 사실은 이 푸틴이 2018년부터 영국으로 못 들어오고 있죠. 실제로 비자 발급 안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뭐 그 세르게이 스크리팔 그거 이제 뭐 암살 미수 사건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엄청나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푸틴은 이제 러시아 쪽 인물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아예 제재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뭐 이스라엘 국적 따서 들어온 애 만에 로만. 그죠. 로만. 나도 푸틴이 왜 이스라엘 로만. 그래서 로만이 뭐 이스라엘 국적을 따서 이제 영국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네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제 막아버리니까 결국에는 못 들어오고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리나 배. 여자분. 그러니까 그래서 못 들어오니까 뭐 배 같은 거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오니까 사실은 실제로 지금 첼시를 주도해서 막 운영하기보다는 이 마리나한테 이 대리인을 세워서 그 여성분 마리나가 대부분의 이제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선수다. 첼시가 선수를 영입을 하면 항상 이렇게 사인하는데 이렇게 계신 분. 그분이 맞아요. 마리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지금 어차피 로만이 지금 영국으로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이제 사태가 커지니까 그렇죠. 이 로만 입장에서는 이 첼시에게 지금 나 때문에 오는 그런 이제 스폰서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팀의 이미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압박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구단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스폰서들은 다 떨어져 나가. 정부는 국가가 사실 마음 먹고 닫아버리기 시작하면 기업이 이걸 상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실질적인 이제 고민이 시작됐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판매가 아니라 내가 아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게. 그랬죠, 처음에. 아예 마리나도 어차피 대리인이니까 마리나도 이제 돌아오고 대신에 이 첼시에는 첼시의 그 재단 이사회가 있죠. 첼시 피치 오너스 그룹이라고 이 첼시가 하나의 그 뭐 기업이 돼서 주식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산 거죠. 그런 이제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그 재단에서 그 재단 이사회가 운영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가 이렇게 빚어지거나 변화가 필요할 때 자, 제가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표들을 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대개 그 발표는 뭐냐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뒤에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문 CEO에게 주고 저는 이제 경영 일선 뒤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대신 우정을 이제 로만 같은 경우는 그 첼시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전문 경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에 손 떼겠습니다라는 게 처음의 제안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재단에서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 규율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이사회가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해보고 우린 운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만 입장에서는 경영 일선으로 물러나기도 쉽지 않고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판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CEO에게 맡기고 나 뒤에 있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렇죠. 라고 하면 나갈게 팔고. 그렇죠. 그거밖에 없었다 방법이.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지난 이제 주말부터 로만이 뭐 제안을 받았다. 거액의 제안을 받고 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첼시를 누가 사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확실하게 이제 로만이 성명서를 내다 보니까 판매를 하겠다고 결정하다 보니까 오피셜 띄우니까 여러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를 이제 다음에 누가 그렇죠. 소유하느냐? 그래서 뭐 미국의 투자자 집단 또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니스의 구단주인 제임스 라치클리프
아 그래 누구예요? 나 잘 몰라. 저분 이제 그 영국의 최대 부자. 아, 이 부자들 착한 거 많아. 영국 분이에요? 네, 그 이네오스 이름도 리치한데? 라치 리치? 이네오스라는 그 영국의 석유화학 업의 최고 그거래요. 기업의 오너래요. 아, 이 석유나 가스 하는 사람들 엄청 부자나 봐. 그래서 이분이 이 인수를 하고 싶어 한다. 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고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니까 거론이 되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LA 다저스의 구단주인 토드 보엘리. 네, 저분도 이제 관심이 있다. 미국 자본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국 자본과 미국 자본이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요 두 분이 가장 이제 첼시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니 너무 부자라고 갑자기 분까지 뭐 두 분 뭐 두 사람. 아, 돈 많으면 다 형이고. 갑자기 극존칭을 쓰고 있어. 아, 두 분께서요. 막 해서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첼시의 구장 소유권 그리고 그 구장에 대한 증축 가능성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아, 복잡하겠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로만도 못 풀어낸 문제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돈 엄청 들여가지고 뭐 경기장 제가 지난번 첼시 경기장 갔더니 네, 스탠퍼드 브리지를 그 증축이 런던 한가운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비싼 땅. 런던에서 그 남부 런던, 남서부 런던에 있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강남 한복판 느낌입니다, 거기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른데 이거 재산권 침해 때문에 못하니까 땅을 파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스탠드가 올라가게. 이해되시죠? 네네. 축구 경기장의 잔디를 밑으로 내리겠다는 거야. 땅을 파가지고. 올리질 못하니까. 그럼 대신 내려가니까 올라간 느낌이 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얼마나 돈을 쓰겠어.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로만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싶어 한다. 라고 했었죠. 왜냐면 이 경기장을 현재 스탠포드 브리지를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오히려 새로 이전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든대요. 아, 더 든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치 오너스, 그 첼시의 재단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이 못 가게 막은 거죠. 왜냐면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 로만의 전 구단주였던 로만이 맡기 전에 전 구단주였던 켄 베이츠 요 구단주가 첼시가 좀 어려울 때 구장을 샀습니다. 아니 그 경기장을 구단을 샀습니다. 구단을? 근데 그 첼시가 엄청 어려워서 이 구장과 구장의 명명권을 그 부동산 업자들한테 팔았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 업자들이 이거를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고 싶다. 그 런던의 그 황금 땅인데 내가 이걸 경기장을 이걸로 뭐 돈도 못 벌고 하고 싶다 했는데 이 켄 베이츠가 와서 다시 이제 산 거죠. 이 구장에 대한 소유권을. 네네네. 근데 이제 투자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첼시가 2부에서 뭐 1부로 올라오고 하면서 투자를 하니까 돈이 이제 조금 이제 쪼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장 명명권하고 이 구장에 대한 이제 소유권 요거를 팔아야겠는데 이 또다시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팔면 나중에 또 첼시가 또 그런 문제가 펼쳐질 수 있다. 이래서 그러면 아예 이 구장에 대한 소유권을 팔기 어렵게 만들자. 그래서 쪼개서 판 겁니다. 주식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만들어진 게 첼시 피치 오너스 그룹인 거죠. 그게 이제 주식도 그렇습니까? 제가 주식 잘 몰라요. 그게 부동산 같은 거 보면 지분 쪽 얘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뭐 한 10평 우리 지금 평수 하자. 10평을 10명 할 때 나눠 파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면 거기에 그 딱지인가 그거 받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이 안 된대. 그렇게 이제 판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미어리그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첼시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지분 쪼개기가 그렇게 됐단 말이야? 엄청나게 쪼개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판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만이 왔을 때 구장을 옮기고 싶은데 구장에 대한 소유권이 이 사람들한테 있고 그리고 이 구단의 명명권도 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첼시 FC란 게. 그래서 너 구장 옮기고 싶으면 첼시라는 이름 못 써. 다른 이름을 써야 되고 구장도 스탠포드 브리지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써야 되고 이렇게 해 이런 거예요. 근데 구장을 이전하기 싫은 이유가 아무래도 그 구장 주변에 이권에 관련된 사람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은 하지 못하고 증축을 해라. 근데 로만 입장에서는 아니 내 생돈 들여갖고 왜 남의 증축까지 해줘야 돼? 요걸 이렇게 하다가 로만이 아이 안 되겠다. 내가 첼시 좋아하니까 증축을 하자. 내 돈 낼게. 해서 그냥 증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까지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2018년에 로만이 못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올스톱이 된 건데 이제 그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스탠퍼드 브리지가 이제 4만 명 정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경기장에. 그러니까 너무 B클럽치고는 너무 작아요. 작지.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사람들이 이 구단을 살 거다. 엄청난, 그러니까 딱 그거네, 진짜. 지분은 엄청 쪼개놔가지고. 그렇죠. 재개발지 건축이 안 돼. 그 자본이 일단 들어오려면 이 정리가 돼야지. 요 이제 구장이 수익이 좀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거 갖고. 4만 명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도대체, 저희 첼시 로버스 아닙니까? 저희 그쵸. 14부 팀? 13부인가? 네. 우리는 어떻게 첼시라는 이름 쓴 거지? 그래서 로만이 한 번은 이 쪼개져 있는 것들을 몰래 지분을 사서 대주주가 돼서 아예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쪼개한 거를 내가 몇 개 사가지고 거기서 51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몰래 이렇게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그때 난리가 나서 이 팬들이 막 경기장에서 로만 비판하는 노래 부르고 뭐 이럴 땐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야,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거 진짜 타이밍 아쉽다. 그러니까 사우디 쪽 입장에서는 네. 첼시가 미리 매물로 나왔으면 그렇죠. 뭐 지분 몇 명이 쪼개놨는데 뭐 10,000명? 10,000분 오시라고 그래. 내가 평생 저기 자동차 기름 다 넣어서 다 해줄 때 10,000분 다 오시라고 그래. 다 돈 가져가세요. 첼시 그냥 빡. 그렇죠. 첼시 우승 빡.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했었는데 뉴캐슬을 일단 인수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첼시의 지금 이 로만이 원하고 있는 금액으로 알려진 게 한 6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6조요? 네, 6조도 넘어요. 6조 2천억인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런데 이제 인수를 원하는 사람들의 금액은 3조 정도? 일단 여기서 그래서 아직 좀 차이가 난다. 원래 저희 거래 협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좁혀질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구장에 대한 증축 여부 이런 게 이제 또 걸려 있는 거죠. 그 굉장히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팬분들은 사실 로만이 떠나는 걸 아쉬워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마리나도 있는데 로만의 지금 뭐 이 정치적 상황이나 뭐 러시아의 침공 사태 이런 거를 일단 좀 빼볼게요. 빼면 와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첼시는 물론 프리미어리그 전체에 가져왔던 충격파는 어마어마했었죠. 그렇죠. 그때 처음에 왔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영국 애들 신문이 딱 그렇게 뽑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 런던발 러시아 혁명. 항상 보면 이제 러시아 혁명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런던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첼시를 러시아 자본이 샀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판세 다 하고 지금 우승 횟수장 나오지만 저 수많은 것들을 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미국 자본, 뭐 중동 자본, 중국 자본.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로만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나 혹은 이때 선택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새로운 어떤 한 챕터가 열리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만이 이제 인수한 이후에 19년 동안 21개의 트로피. 그렇죠. 아예 이제 구단의 역사를 다시 만든 거죠. 완전 새로 썼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입하는 거 보면 아예 이제 로만이 이 첼시에 좀 간섭을 하는 부분을 줄여버리니까 오히려 이 마리나가 아주 좋은 그 수완을 발휘하면서 잘하시더라고. 좋은 선수들 많이 사오고 거래도 잘해오고 하다 보니까 돈도 잘 쓰고 거래도 잘해오고 하니까 이 팬분들에게는 아주 우리 첼시를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된 건데 이제 로만이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이 로만이 떠나게 됐으니까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하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피셜은 떴어요. 이제 시장에 내놓겠다 첼시를. 네. 팔릴 겁니까? 팔리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얘기냐면 그냥 로만이 계속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시장에 내놨는데 실제로는 갈 사람이 없어서 거래할 생각이 없어서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6조 막 그 사람 계속 안 내려. 그러면 와 저건 좀 힘들지. 그래서 저는 사실 하려고 하는 걸 다 했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혹시?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워낙 지금 그 영국에서 큰 이슈니까 큰 이슈기도 하고
이 로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재를 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로만도 이제 그런 움직임 때문에 결국엔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 뭐 스폰서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구단들이 러시아 쪽과 연관된 스폰서를 다 떼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만이 첼시에 계속 남아 있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첼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첼시 팬들에게는 참 어쩌면 이 시대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로만의 시대는 끝난 것 같다. 한 챕터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죠. 또 느낌이 올 거다. 아 그렇군요. 재밌다.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딱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도 듣고 얘기하는 게 재밌네요. 어떻게 되려나 진짜. 야 첼시가. 그렇죠. 이 첼시가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 로만처럼 군소리 없이 최근에 돈을 써주는 딱딱 잘 써주는 구단주가 없거든요. 사실 잘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구단주가 이제 왔는데 돈을 안 쓰거나 돈을 써도 그렇지. 막 이렇게 쪼잔하게 쓰거나 쪼잔하게 아니면 뭐 구단에게 사실은 뭐 그렇게 애정보다는 사업의 하나로 생각하면서 돈을 벌려고 이제 많은 이제 사업들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첼시가 로만이 아주 그리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지. 맥그리거가 산다는 얘기를 막 써주신데 무슨 말이에요? 그 맥그리거 저거 아니에요? 맥그리거가 3조 6조가 있어요? 맞아요? 선수 얘기하는 거 맥그리거? 그렇게 많은가? 무슨 소리 사람이? 근데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몰라 뭐 저런 기사가 나왔던 모양인데 뭐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뭐 6조를 한꺼번에 6조? 쏟아부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유지가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맥그리거는 워낙 참여한다고. 아 그래요. 알았어요. 맥그리거는 그거예요. 그 UFC 보세요? 가끔씩. 저 맥그리거가 관종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짜 얘기해 주면 내가 고민 안 했잖아. 돈 될 것 같으면 막 한번 싸우자 막 이러고 체급 높은 사람한테 막 싸우자 이랬다가 한 대 맞고 뭐고 막 이래요. 아 그래요? 이분들 관종 얘기를 나한테 나는 한참 고민했는데 왜 그리고 이거 산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지? 이분들이 저희 채널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아이였구나. 예,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첼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첼시 팬들은 뭐 잘 될 겁니다. 잘 해결되겠죠. 이게 그 한번 쌓아놓은 저력이 이렇게 쉽게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첼시가 이 오랜 2010년 정도 들어서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구단. 요게 이제 구단의 목표라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첼시의 이적 시장을 보면 그 어린 유스 선수들을 계속 임대 보내면서 키우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선수들 판매하고 그 돈으로 이제 선수 사오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자생을 위한 클럽. 요게 이제 첼시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첼시가 뭐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네네네. 이렇게 하더라도 연착륙할 거다. 이렇게 쭉 가는 안정적으로 내려갈 거다. 네. 문제 없다. 그러니까 잘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리해보죠. 네. 예.